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후원에 힘입어 거짓과 진실이 2019년 3월 6일자로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이 고마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어떻게 표시할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3월 7일 오전에 느닷없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저에게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출석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고소 내용이 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김세윤 판사와 관련된 유튜브 방송 내용이라고만 알려줍니다.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관련된 방송이라면 제가 2018년, 그러니까 작년 3월 1일에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 방송은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59편에 들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그러니까 그 선고일이 2018년 4월 6일이므로 선고를 한 달 정도 앞둔 그 시기에 제가 방송한 내용입니다. 방송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그 증거는 기록 속에 있다. 거짓과 진실 행동 지침 공개. 이게 방송 제목입니다. 방송 전체 내용은 총 41분 분량인데 조국 민정수석하고 김세윤 판사와 관련된 내용은 4분 55초에서 12분 53초 사이에 나옵니다. 방송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물론 이 제보 내용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지만 사실로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조국,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에 청와대 인근의 한 한식집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2부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김세윤 재판장이나 조국 민정수석의 얼굴은 이미 텔레비나 신문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제3의 인물이 그 자리에 동석하고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통령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1심 재판장을 만난 것은 아주 부적절한 행위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제보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진실이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공익을 위해 공개한다. 제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그 장면을 목격한 시청자들이 있다면 저에게 제보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지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김의겸 대변인은 방송을 하기 전까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부인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방송을 하기로 했다는 그 내용도 이 방송에서 다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세윤 판사에게도 똑같은 질문지를 보내겠다는 사실도 제가 이 방송에서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세윤 판사에게는 2018년 3월 5일자로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김세윤 판사실에서는 질문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에게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보판사가 구민경 판사입니다. 구민경 판사실로 팩스를 보내고 팩스를 그쪽에서 받았다는 사실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김세윤 판사는 지금까지도 제 질문에 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보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윤 판사가 만났던 그날 그 자리에 동석했던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아마도 제가 방송한 내용 중에서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부분은 김세윤 판사와 만났다는 제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 제가 이 고소장을 아직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저에게 출석을 요구한 경찰관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3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사를 받아보면 고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을 때 경찰관에게 고소장 접수 일자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2월 14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1년 전에 방송한 내용을 1년이나 지나서 고소한 겁니다. 아니, 제가 방송하고 난 뒤에 바로 하든지 몇 달 지나서 했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1년이나 지나서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찝히는 게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날 조국 민정수석이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했다면 바로 그날은 뭐냐? 제가 국민노동조합 제2대 위원장에 추대된 직후입니다. 그때가 국민노조라는 것은 작년부터 성창경 KBS 공영노조위원장, 그리고 김세희 MBC 제3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교수, 변호사들이 이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노조는 작년 7월 9일자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설립 신고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국민노조에서 지난 2월 8일 날 조합은 총회를 갖고 저를 2대 노조위원장에 추대를 한 것입니다. 노조위원장에 추대된 저는 2월 12일자로 대표자 명의, 즉 위원장 명의를 변경하는 변경신고증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조금 찜찜했습니다. 과연 노동부가 저를 노조위원장으로 승인해 줄까?
약간 좀 찜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왜? 제가 거짓과 진실이라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수사와 재판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에서 저를 좋아할 리가 없죠. 아무튼 이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그걸 제가 다 구비해가 제출했기 때문인지 아무 문제없이 승인이 났습니다. 국민노동조합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32조의 정신과 근로 의욕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근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국민노조는 앞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행복권 그리고 재산권, 일자리를 포함한 근로의 권리, 이 권리들의 보호에 주력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세력에 저항하는 단체가 바로 국민노조입니다. 저항 대상은 문재인 정권이 될 수도 있고 민노총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를 착취하는 고용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노조는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정해놓았다는 것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발상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지 전체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임금 책정은 고용주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뭐냐? 정부는 임금을 착취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그 고용주를 적발해서 제재를 가하는 선에서 거쳐야 합니다. 자유를 보장해야 되지 국민을 정권의 말에 듣게끔 하는 노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이것은 근로주도 성장으로 바꾸라고 저희들은 요구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 그 정책 폐허되고 4대 강보 철거, 그 반대할 것이고 앞으로 국민노조가 할 일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국민노조 집행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노조 문화, 그러니까 민노총의 저 파업 데모하는 노조 아닙니다. 새로운 노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노조의 정신, 국민노조는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그 정신, 그리고 국민노조의 행동 지침, 앞으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이 지금 결정이 되면 제가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노조 출범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하고 제가 노조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런 중요한 판국에 조국 민정수석이 제 행동을 막으려고 아마 저를 고소한 것 같습니다. 서울 미아리에서 혼자서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전직 기자에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고소를 하니까 젊은 기자 시절의 투지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정도는 혼자서 싸워도 충분히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그 태블릿 PC 진실성 검증 작업에 약간의 차질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3월 9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6시까지는 태극기 집회 현장을
제가 누비고 다니면서 동영상을 찍고 다 취재할 겁니다. 그리고 3월 10일 일요일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태극기 시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시위 현장에도 제가 나가서 다 촬영하고 취재하고 그리고 제가 방송에 드릴 겁니다. 그리고 3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